상상조차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세계 판도를 바꿀 핵심 국가로 극비리에 재평가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백악관과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기존 전략을 완전히 뒤엎기로 하면서 전 세계 외교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변화 뒤에는 냉철한 분석가조차 경악하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왜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 조심스러워하는지 그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오 벤스입니다. 워싱턴 DC의 유리 빌딩 숲 사이 제 사무실은 전 세계의 리스크를 숫자로 환원하는 뭐랄까 저만의 전쟁터 같은 곳이죠. 글로벌 리스크 컨설팅 그룹의 수석 전략가로서 제게 세상은 냉정한 데이터와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변수들의 거대한 집합체였습니다. 책상 위를 가득 채운 모니터들은 실시간으로 각국의 경제 지표와 안보 동향을 쉴 새 없이 쏟아냈고 저는 그 속에서 패턴을 읽고 다가올 미래의 그림자를 예측하는 일을 했죠. 그런 제 분석 지도 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효율적인 생산, 기지 혹은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 정도로 표시되곤 했어요. 반도체 웨이퍼처럼 정밀하게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은 물론 인정했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세계 질서의 판도를 바꿀 만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라는 변수가 지도 위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에는 약간의 잡음 정도만 생길 뿐 금세 또 다른 균형점을 찾아 안정을 되찾을 거라고 믿었죠.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상을 보는 제 방식이었습니다. 동료인 동아시아 전문가 콜과 함께 러시아-북한 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저희의 초점은 당연히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핵 위협과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야심에 맞춰져 있었죠. 한국은 그 복잡한 방정식 안에서 중요한 변수라기보다는 뭐랄까 일종의 배경 요소처럼 취급되었어요. 당시 저희는 한국 관련 부분은 기존 분석 내용을 약간 업데이트해서 몇 줄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쉽게 판단했죠. 그 결정에 저 역시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제게 한국은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퍼즐판 위의 수많은 조각 중 하나, 그것도 그리 결정적이지는 않은 작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내 기술 강국이지만 러시아와 북한 관계 변화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보고서에 담긴 이 건조한 문장이 당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워싱턴의 밤은 깊어갔고 저는 제가 그저 작은 조각이라고 치부했던 나라가 실은 판 전체를 뒤흔들 잠재력을 가진 킹메이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저의 견고했던 데이터 중심의 세계관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불어올 것엔 변화의 바람 앞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운명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밤 저는 여전히 차가운 숫자들 속에서 다음 분기의 경제 예측 모델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폭풍의 전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죠. 잠을 깨운 건 요란하게 울리는 스마트폰의 긴급 알림음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는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연구소는 즉시 비상체제로 전환되었고 소장인 마일스의 호출로 숨 가쁘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동아시아 담당인 저 역시 러시아와 북한의 연쇄 반응 가능성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판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키이우 상공을 뒤덮은 검은 연기처럼 불확실성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죠. 긴급회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일스는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으로 제게 국방부에서 비밀리에 입수한 파일 하나를 건넸어요. 표지에는 기밀 정보라는 붉은 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파일을 넘기는 제 손끝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는 러시아군 수뇌부가 북한과 극비리에 접촉해 재래식 무기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첩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거래의 배경에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한국이라는 존재가 예상보다 훨씬 깊숙이 얽혀 있을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바로 그때 제 개인선으로 국무부 담당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 내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왜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명확한 분석이 시급하다는 요청이었죠. 특히 동료인 콜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한국의 신중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위기가 닥치니 또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식의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저는 관련 자료들을 다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조심스러웠지만 물밑에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비살상 군수품과 인도적 지원을 이미 상당량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단순히 기회주의나 소극적인 태도로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어요. 한국의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 코앞에 도사린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그리고 러시아와의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경제적 연결고리, 머릿속에 흩어진 퍼즐 조각은 많았지만 전체 그림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희미했습니다. 그러던 중 워싱턴 내 러시아 정보망이 한국의 특정 기술 관련 자료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내부 첩보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죠. 마일스는 제게 직접 한국의 정보 채널과 접촉해 이 모든 의문점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극비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안개 속에 가려진 한국이라는 수수께끼, 그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워싱턴의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죠. 마일스의 지시에 따라 저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한국 정보기관의 연락책과 접선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워싱턴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죠. 약속된 자리에서 만난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노리는 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군사 협력을 넘어선다는 점, 특히 한국의 특정 첨단 기술, 그 중에서도 차세대 쇄빙선 건조 기술과 우주 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에 그들의 야욕이 집중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북한은 이를 빌미 삼아 즉각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술 탈취를 위한 혼란을 조성하려는 러시아의 숨겨진 의도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설명이었죠.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번쩍이며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갑론을 박이 오갔던 한국의 이른바 모호한 태도는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을 따지는 줄타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자국의 핵심 기술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에서의 필사적인 균형 잡기였던 거죠.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에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보이는 것은 텅 빈 거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러시아어로 짧게 휘갈겨 쓴 메모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 기술 조사는 위험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며칠 지나지 않아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연구소는 발칵 뒤집혔고 분위기는 극도로 긴박해졌죠. 저는 밤을 새워가며 조약문 원문을 확보해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침략 위기 시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 제공, 같은 문구들은 의도적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듯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단어들의 배열 속에서 저는 뭔가 인위적인 패턴, 숨겨진 암호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독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조약의 표면적인 내용 이면에는 앞서 정보원에게 들었던 대로 한국의 핵심 기술, 특히 쇠빙선과 우주 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한 양국의 비밀스러운 공조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이 사실을 마일스에게 보고했고 그는 극비 보안 유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추가 첩보를 통해 모스크다. 크렘린 지하 벙커에서 열렸다는 최고 위급 비밀 회의의 녹취록 일부를 극적으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록 속에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의장과 외무장관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죠. 그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극 항로 개발이든 제재로 망가진 경제의 재건이든 한국의 기술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러시아의 미래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북한과의 갑작스러운 밀착은 결국 한국의 첨단 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불가피한 우회로일 뿐이라는 속내까지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련 산업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고 녹취록의 내용은 냉정한 숫자로도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얼어붙은 북극 항로를 장악하고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쇠빙선, 건조 및 극지 운항 기술을 가진 한국을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지가 명확해졌죠. 이 충격적인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사무실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게 빠르게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고 제 정보의 출처를 다그치는 듯한 위협적인 분위기가 저를 압박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비상벨을 누르자 침입자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제 컴퓨터에는 이미 정교하게 설계된 해킹 시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크렘린 비밀회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아챈 것이 분명했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마일스는 제 신변 보호 조치를 즉각 강화하는 한편 이 모든 가설과 정황 증거들을 직접 확인하고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저를 즉시 한국으로 급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제 마음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지만 동시에 안개 속에 가려진 진실을 향한 강한 갈망으로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부딪혀 볼 차례였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제 머릿속은 워싱턴에서 분석했던 수많은 정보들과 새로 떠오른 가설들로 뒤엉켜 복잡했습니다. 그 데이터 속에 한국과 제가 이제 곧 직접 마주하게 될 진짜 한국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에 잠겼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예기치 못한 긴급 뉴스가 터미널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몸이 굳고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뉴스를 흘기 쳐다볼 뿐 무심하게 스마트폰 화면에 다시 집중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자기 갈 길을 가더군요. 저를 마중 나온 외교부 소속의 강민 협력관 역시 마찬가지로 놀라울 만큼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제 긴장한 기색을 알아차렸는지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이 이곳에서는 익숙한 현실이며 한국의 군과 정보당국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 속에서 저는 데이터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었던 한국 사회 깊숙이 내재된 어떤 강인함과 위기 앞에서의 단단함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저력이 느껴졌죠. 원래 예정되어 있던 부산의 첨단 조선소 방문 일정은 갑작스러운 안보 상황 때문에 변경되어 인근 해군 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정말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는 차세대 쇠빙 연구선
알아온 2호의 첫 시험 운항에 동승하게 된 것입니다.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최대 3m 두께의 얼음을 거침없이 깨고 나아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선박에 올랐습니다. 설명을 하는 조선소 총괄 매니저로 보이는 분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잠시 후 선장의 배려로 저는 거대한 선박의 조타석에 직접 앉아 키를 잡아볼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육중하면서도 놀랍도록 정교한 움직임 속에서 저는 한국 조선 기술의 정수가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득 선장의 표정에서 지난 몇 년간 러시아 측이 이 기술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접촉해왔지만 핵심 기술 데이터는 결코 넘겨주지 않았다는 강한 의지가 읽히는 듯 했습니다. 크렘린 비밀회의 녹취록의 내용이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죠. 시험 운항을 마치고 부두에 내렸을 때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낯선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법 유창한 영어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떠보듯 물어왔고, 제가 한국 기술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은근히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협적인 기운을 감지하며 러시아 정보 요원일 것이라는 강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짧게 대답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강민 씨가 자연스럽게 다가와 대화의 흐름을 끊고 저를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이미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했다는 신호가 읽혔습니다. 그의 신속하고 능숙한 대처에 안도감을 느꼈죠. 그날 저녁 저는 강민 씨의 초대로 그의 부모님이 계신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불고기와 갈비찜 같은 한국 가정식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워싱턴의 냉혹하고 치열한 정보전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평범하지만 깊은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제게 편안하게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으시며 진솔한 대화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이라는 차원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와 따뜻함을 간직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이해는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의 여정은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중요한 성능 검증 테스트를 직접 참관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하지만 통제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발사 시퀀스가 진행되던 중 핵심 시스템에서 오류가 감지된 거예요. 통제실 내부는 순간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지만 놀랍게도 그 어떤 혼란이나 당황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의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신속하게 문제 해결에 돌입하더군요. 복잡한 데이터들을 눈으로 쫓으며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즉각적으로 적용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사전에 완벽하게 짜인 교향곡의 한 악장처럼 정확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손놀림에서 느껴지는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죠. 불과 3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스템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하게 정상화되었고 발사 카운트다운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통제실을 총괄하는 듯한 수석 연구원의 표정에서는 우리는 항상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며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당연한 과정일 뿐이라는 듯한 차분하면서도 강한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죠. 마침내 모든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엄청난 화염과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대지를 박차고 창공으로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그 장엄하고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외침 같은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생산 기지가 아니야. 세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정신을 가진 나라다.
한국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과 이 데이터 기반의 편견들은 누리호가 남긴 하얀 연기처럼 속절없이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레오 벤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생생한 현실은 그 어떤 두꺼운 데이터 분석 보고서보다 훨씬 강력하고 명확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인 콜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약간의 냉소와 의구심이 어려 있었죠. 한국에서의 제 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여전히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전략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냐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빛은 한국에서 목격한 진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으니까요. 저는 우리가 틀렸으며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북극 전략조차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제 단호한 태도에 콜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이런 파격적인 내용의 보고서가 제 경력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식의 우려를 표하는 듯 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흔들림 없던 한국 사회의 놀라운 위기 관리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쇠빙선 기술과 경이로웠던 우주 발사 능력, 그리고 부산 부두에서 마주쳤던 러시아 정보원의 노골적인 접근 시도까지 제가 직접 겪고 확인한 모든 사실들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보고서가 거의 완성될 무렵 보안 분석 팀장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워크스테이션이 또다시 러시아발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매우 정교한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였죠. 제가 다루는 정보의 가치와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국가미래전략실의 윤지혜 실장이라는 분과 극비 보안이 유지되는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차분했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한 어조로 현재 한국이 직면한 복잡한 지정학적 현실과 기술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첨단 조선, 항공우주 기술 등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기술들의 교차로에 서 있으며 러시아와 북한은 바로 이 기술들을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한국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차세대 AI 기반 국방 시스템, 해킹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양자, 암호 통신망, 심지어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 등 한국이 극비리에 개발 중인 미래 핵심 기술 목록의 일부를 저에게 공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이제 미국이 한국의 진정한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파트너십의 차원을 높여야 할 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전략적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결정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 직후 콜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여전히 강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하며 수정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크렘린 비밀회의 녹취록이라는 명백한 증거와 연이어 발생한 해킹 시도라는 정황, 증거들을 제 논리의 근거로 제시하며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제 확신에 찬 태도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창백해진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진실을, 제가 목격한 한국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이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밤이었어요. 저는 워싱턴 DC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 창가에 서서 마지막 검토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보고서는 불과 몇 주 전 제가 처음 구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서가 되어 있었죠. 과거에는 형식적인 몇 줄 요약에 불과했던 한국 관련 분석이 이제는 보고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자 결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미래 전략도 없다. 한국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인 선택지가 아닌 반드시 함께해야 할 필수적인 핵심 파트너다. 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론 앞에서 잠시 망설임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했던 그 경이로운 현실, 수없이 교차 검증한 객관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무엇보다 분석가로서의 제 양심이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강하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콜을 비롯한 연구소 내부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완성된 보고서를 마일스 소장에게 제출했죠.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연구소는 제 보고서로 인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콜은 상당히 격분한 듯한 모습으로 제 사무실로 찾아와 무언가 강하게 항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차분하게 제 분석의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하며 응수했습니다. 우리의 분석이 현실과 다르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잠시 후 마일스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로 들어와 제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제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듯 보였죠. 그리고 잠시 침묵 끝에 그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제안을 했습니다. 상원외교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 내용을 제가 직접 발표하라는 것이었어요. 제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발표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생생한 경험들, 분석된 데이터,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력이 미국의 미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력, 심지어 러시아조차 한국 없이는 미래 전략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크렘린 비밀회의 내용까지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설득의 논리를 날카롭게 가다듬었죠. 발표 당일 국무부와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의 상원 의원들이 가득한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오르던 웅장한 장면, 최첨단 쇄빙선의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영상,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 현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놀라운 대응 능력을 생생하게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러시아의 숨겨진 의도를 폭로하는 크렘린 비밀회의 녹취록의 핵심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과거 우리가 평가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름을 역설했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예리한 질문에는 한국이 단기적인 군사 지원 확대라는 관점을 넘어 전쟁의 근본적인 종식과 장기적인 동아시아 평화 구축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답변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쏟아진 질문들은 단순한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제 분석 내용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을 담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처음의 놀라움과 의구심이 점차 깊은 공감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국방부 부차관은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제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많은 참석자들이 제게 다가와 추가적인 정보와 자료를 요청했고 워싱턴의 정책 기조에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브리핑이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친 콜조차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다소 누그러진 태도로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는 듯 했지만 적어도 제 분석의 설득력 자체는 인정하는 듯 보였죠. 마일스 소장은 제 어깨를 툭 치며 제 분석이 국가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보고서 한 편을 넘어 어쩌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데 아주 미약하게나마 기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몇 주 후 연구소 옥상에서 해 진력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누리호 모형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차가운 데이터 너머에 살아 숨쉬는 현실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었던 작은 나라, 한국이 실은 세계의 미래를 좌우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핵심 국가임을 온몸으로 깨달았죠. 워싱턴에서는 이미 한국과의 기술 및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콜마저 한국 관련 심층 연구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선 한국, 그 눈부신 가능성의 빛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 저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그 역동적인 변화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리라 다짐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조용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가운 데이터 분석가의 시선으로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레오 벤스 씨가 직접 한국을 경험하며 그 숨겨진 기술력과 국민들의 강인함,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했어요. 저 역시 이 이야기를 전하며 때로는 편견이나 숫자에 가려진 진실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한국의 저력에 깊은 감동을 느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려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